자, 이번 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 예. 토마토에 의뢰해서 오늘 오전에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부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지난 11일, 12일 실시한 네. 조사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0.4%,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7.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한 3대 7 구조. 3은 응답자 3명은 뭐 긍정적 평가, 또 7명 가까이는 부정적 평가인데 직전 조사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뭐 그래요? 아주 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1% 정도 오른 거네요. 따지고 보면은 더 오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해외 순방 비속어 논란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으니까 보수 결집하면서 더 올라갈 수도, 이 1%는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이슈, 북한 그렇죠. 위협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했고 안보 이슈가 나오니까 또 이제 겁이 난 국민들이 조금 여당을 좀 지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응답한 사람들을 보면은 60대 대구 경북 또 주부청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대륙주, 대구 경북 60대 주부청. 아니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지금 완전히 이 화를 만들어 놓고 화근거리를 만들어 놓고 대구로 간다는 거잖아요. 대구로 가죠. 예. 자, 지지율이 좀 위태로울 만하면 대구 서문시장을 가. 서문시장, 우리 상인분들도 답답할 것 같아. 뭐 우리가 뭐 지지율 조사 응답하나, 왜 우리한테 와카노 막 이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하튼 대구를 갑니다. 그래서 이 안보 이슈가 영향을 줬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북한 미사일로 적어도 한 3%포인트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1%포인트밖에 못 올라간 것은 두 사람이죠. 정진석, 김문수. 두 사람의 또 이 말폭탄이 조선은 일본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네. 뭔 소리죠? 아이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왜 우리는 국민들이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정치 일선에 계신 그 지도자분들을 걱정해야 되는지, 왜 그분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화가 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자, 중요한 거는 예. 이렇게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을 때 항상 안보 이슈가 터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안보 이슈를 터트리니까 또 국면 전환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되겠습니까? 계속 될 것 같아요. 어허. 계속 또 앞서 우리 전우영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하면 또 결집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문제는 뭐냐면 네. 자꾸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정부와 또 이 집권 여당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지금 미국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미국에서도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냐. 안보 이슈가 나오면 그래도 지지율을 좀 건질 만한 게 있거든. 자, 우리 조사 결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자, 안보 이슈가 나오면 또 보수층들이 결집을 해요. 찬성이 절반 가까운 48.3, 반대가 그래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41.4%. 저기서는 일본 때문에 그러는 거죠. 원래 한미 군사협력은 당연히 찬성하겠죠. 그렇죠. 근데 일본이 지금 자위대 그러니까 자위권 한미 활동하는 군사 것 때문에. 협력은 뭐 75% 네. 가까이 나오겠죠. 네. 응답자가.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이 이슈가 되는 건데 그래도 안 보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겠는데 이걸 본다면 네. 그래도 윤석열 정부나 집권 여당에서는 그래, 안보 이슈가 먹히네? 안보 이슈야. 또 그런 또 서해 피살 공무원이야. 시그널이 주는군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자, 어쨌든 전체 응답자의 48.3%는 북한 위협에 대응해서 기존 한미 동맹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찬성한다라고 말했고 41% 정도는 반대한다라고 말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찬성 의견이 계속해서 힘을 받으려면 예. 정진석 위원장 같은 사람이 식민사관 논란을 일으킨 그런 발언이 앞으로는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지지율이 한 3%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을 2% 이상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까먹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권성동 사태가 빚어진 걸 보면 이게 아무리 옆에서 자제를 시키고 통제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그렇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거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입틀막 전략을 펼 거예요. 아, 입을 틀어막고 싶다 이거요? 틀어막다. 이제 틀어막겠다. 왜냐면 입만 열면 사고가 터지니까. 자, 두 사람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곤두박질 쳐서 다시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이제 그것도 지지율 일종의 이 좀 보탬이 된 게 북한이 미사일 쏜 거잖아요. 그런데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망한 건 아닙니다. 역사 공부 좀 하세요. 자, 역사 알겠습니다. 공부는 전호영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역사 공부 못한 건 당신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국민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당신의 식민사관과 일본 사대주의 논란은 알겠다. 그게 당신의 소신이라면 이해한다. 다만 어떻게 우리 보고 역사 공부하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좀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거 안 따져봤는데 네.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국사 점수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 국사 점수를 비교하면 제가 더 나을걸요. 제가 국사는 전교 1등했어요. 진짜로. 100점 맞았어요? 100점이에요. 국사는 끝내줬어. 아니 오죽했으면 네. 고등학교 때 전교 1등도 저한테 국사를 물어봤어요. 배종찬 소장님이 공부 되게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보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네네.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딱 기가 죽습니다. 저를 보시면은 또 그 노래가 떠오르잖아요. We are live. 뭐예요 지금? 무슨 말 노래인지도 모르겠어요. 네네.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노영의 내신사이다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예. 자, 쇼미더민심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욕하지 마세요, 근데. 네네. 욕하지 마십시오. 네, 자 정당. 저한테는 욕해서도 돼요. 욕해서 푸세요. 네. 우리 애청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 네. 한 몸을 다 내놓을 생각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요즘 많아. 정말 저는 우리 20대 30대 우리 후배들 너무 힘들고 저한테 욕이라도 해서 푸세요. 알겠습니다. 노영희 진행자한테도 욕하세요. 예?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지 마. 저는 마음이 여려서 안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상처받아요. 네. 예. 자, 정당 지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로 바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자, 뉴스토마토와 미디어 토마토의 조사 결과입니다. 자, 저렇게 보면 계속해서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훨씬 높군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살짝 꺾이긴 했어요. 네. 자, 가장 최근 조사 결과를 직전 조사 비교를 차이가 안 해보면 나는데, 예. 국민의힘이 조금 올라가서 36.6 그래도 자 더불어민주당이 더 높습니다. 10% 포인트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47%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이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또 국민의힘 내부의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그 파장인데 그래도 조금 지금 올라간 것도 안보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기껏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뭐 인사 문제, 정책 소통 문제, 비속어 논란 문제, 또 김문수 위원장 문제 이런 게 해결된 게 아니라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보수층들이 결집한 결과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뭐 보수층 결집해서 뭐 조금 올라갔고 그건 오차범위 내니까 그렇죠. 그 네. 자체가 썩 중요한 건 아닌 예.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기조를 좀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한 달 내내 지금 민주당하고 이 국민의힘하고의 이 지지율 역전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저는 앞으로도 지금 결국은 대중들이 받는 것은 어떤 정책에 대한 꼼꼼한 평가는 어려워요. 어차피 국정감사에서도 네. 지금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네. 국민의힘이 결국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려면 네. 뭐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민생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의힘은 말조심이에요. 불조심도 아니야. 말조심이야. 근데 말조심보다 저는 생각 조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 말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아니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아도 지금 지지율이 올라갈까 말까인데 입을 열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20대 30대 달아나죠. 중도도 달아날 수 있죠. 그리고 네. 아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역사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국민의힘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를 조금 바라보고 상황을 좀 인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더 심각한 사람이 나타나서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한숨 좀 돌렸을 본인 거예요. 입장에서는 좀 행복할 수도 지금 있어요.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향해서
고맙다. 고맙다. 형님 고마워.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건 정말 이 극우 유튜브도 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김일성주의자다. 김일성 주의자까지도 황당무계한데 총살감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타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그런 그것도 사람은 왜 대통령이 뽑았을까요? 그 자리에. 공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이건 김문수 임명하지도 말았어야 되고 김문수 위원장도 이직을 맡으면 안 돼요. 본인이 이걸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상당히 맡으면 안 돼요. 이 자리를 맡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자리에 이 경사노위위원장 자리가 노란봉투법이나 노사 문제나 사회적 대타협을 이야기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완전히 정쟁의 극을 치닫고 있는 인물인데 네, 네. 그래서 제가 특정단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정말 극우 강성 보수단체의 단체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야인으로 말 그대로 우리 전용훈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인으로 해야죠. 야인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이거죠. 국민들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이나 혹은 대통령이 임명한 김문수 이 경산의 위원장 관련된 이 발언들을 보면서 아, 저게 기본적인 국민의힘 사람들의 시각인가 보구나. 저게 기본적인 여당과 대통령의 생각인가 보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네. 상당히 위험한 것 이렇게 같습니다. 되면 중도층도 그렇지만 여성도 그렇고 MZ세대 네. 특히 일본 일제 강점기에 알겠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것이 또 남녀 모두지만 여성들이 더 그렇잖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예.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입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승민 37.1%, 나경원 16.2%입니다. 자,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유일한 당대표는 나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나경원 전 의원은 나야 나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또 전체 응답자와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의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조사 결과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전체 응답자. 전체, 그러니까 그래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그렇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러면은 조금 당칠 국삼이거든요. 아, 당칠 국삼. 여삼이에요. 그러니까 당원 70%와 또 국민 여론조사가 30%이기 때문에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이 70%를 파고들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요. 당원을. 아니,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퍼센테이지가 높으니까 뭐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근데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결과가 보여주는 현실은 뭡니까? 여기에는 사실상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이름 빠져 있죠. 네. 그 이야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가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층까지도 유승민 전 의원에 포함이 됐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아마 도와주겠죠. 그렇죠. 유승민 뭐 이게 이제 의원은. 공식적으로 도와주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준석 전 대표도 상당히 눈치코치를 볼 수밖에 없다. 왜? 본인이 반윤이라는 게 낙인 찍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 자, 여기서 확인하는 건 뭐냐? 실제로 대구 경북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온다는 그러니까요. 이야기는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진영에서 배신자 이미지가 원래 있는데 TK 그런데 지지율을 봐야 되겠군요. 이 배신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까지도 사실 어느 정도 좀 탈피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50% 정도 된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은 부각된다. 물론 전체 응답자긴 하지만 여기에는 중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현재 당대표 적합도에서 1위를 차지한 걸로 나오긴 했으나 이제 중요한 게 당심이다. 근데 예, 당심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좀 더 우세하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 네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보수층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30.4%대, 유승민 의원은 20.7%, 안철수 의원은 13.5%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더 크대요. 나경원 의원은 39.1%, 안철수 18.3%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 쪽에서는 내가 결국 대표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 나야 나 경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맹점은 뭐냐면 네. 지금 이거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인지도예요.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도 인지도다. 지난번 전당대회도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또 인지도가 있는 또 보수층에서도 지지율이 높게 나와. 근데 네네. 문제는 뭐냐? 당칠 또 국민 여론조사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누구의 의중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당대표. 그렇죠. 이것도 윤심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네. 또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떤 직함 하나 줬잖아요. 뭘 줬어요? 어제. 지금 이게 뭐더라? 안물 하나짜리 줬어요? 네네. 뭐 그래서 그게 이제 영향을 줄 수도 그게 있겠죠. 사실은 이제 일부러 또 조금 더 힘을 실어준 거 아닙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끝까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마음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은 모르고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체리 엄지척 따봉을 받았느냐? 네. 체리 엄지척 따봉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경원 인선 글쎄, 윤 대통령. 이거는 뭐 어제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누군가 또 자리를 맡게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출산 부위원장 정도면 저는 그게 뭐 파괴력이 있는 높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대통령이 아예 이분을 무시하거나 이건 아니고 끌어안으려고 한다. 윤심을 그래도 반윤은 아니다. 이렇게는 또 해석이 될 수 있지 뭐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워낙 지금 우군을 또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을 만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리고 또 뭐 같은 또 서울대 법대에다가 뭐 서울대 원래 또 법대니까 옛날부터 또 친분이 법대니까 또 있죠. 예. 윤석열 대통령 전문가 더 낫지 않아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저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모르겠다. 왜?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체리 엄지척 따봉을 2개 정도는 받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2개 정도 받는 사람이 저는 한 3개 정도 받는 사람이 이번에 당대표가 될 것 같아요. 2개 받는 사람, 2개 받았으면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을 하겠죠. 그렇죠. 따봉은 안 되고 이번에 당대표가 될 사람은 따따라 따봉 되는 알겠습니다. 사람이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지금 성탄납 의혹 수사 관련해가지고 뭐 다른 건 다 불기소 의견인 것 같은데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이란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무고 혐의에 대해서 송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성상납 불기소 됐었으나 실제로는 성상납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걸 지금 경찰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란 그러니까 말이죠.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송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상당수의 이 정치 현안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예상했던 일이다. 그래서 이준석 죽이기에 들어가는구나. 그래 완전히 죽이겠구나. 그거예요. 물론 이제 경찰이 얼마나 공정한 수사를 하고서 검찰에 송치하는 건 모르겠지만 네. 자 이준석 징계를 했죠. 네. 또 이준석이 어떤 식으로든지 여론 전쟁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준석의 싹을 완전히 뚝싹뚝 잘라버리자. 이 이야기가 네. 유승민 전 의원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의 기반까지도 그러니까 안철수, 나경원, 홍준표까지도 유승민 전 의원을 공격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래 유승민 전 의원이 생각하는 믿는 구석은 바로 이준석 전 대표 지지 세력일 거야. 그것까지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미지를 싹둑 잘라버려. 그러면 자 성상납까지 했다. 그 다음에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까지 된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이미지가 사실은 그렇죠. 많이 훼손되겠죠. 이 전략이죠. 알겠습니다. 네, 또 오늘도 역시 또 우리 배종찬 소장님의 또 탁월한 분석력으로 상황에 대해서 잘 짚어보는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예요? 저 원래 칭찬 많이 감사합니다. 좋아해요. 네네. 네, 자 오늘 또 배종찬 소장님하고 또 그 시간 잘 했고요. 다음 주에도 한번 또 주간 여론조사 민심 향방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